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태영호 의원의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던 이른바 제주도의 4.3 사건에 대해서 그가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태영호 의원의 그 소신 발언 내용이 국민 일반의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하라 하는 주의 내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뉴스에 접하고 이 국민의힘당 지도부가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태영호 의원이 말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1948년 4월 3일에 발생했던 제주도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 지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4월 3일 새벽에 10여 개의 경찰 시설과 파출소, 관공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그리고 경찰관과 공무원들을 살해하고 우위 인사들을 살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4월 3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로서는 도저히 치안 유지가 어렵게 되는 그 폭동이 과격화되기 때문에 본토에서 경찰과 군인 병력이 투입돼 가지고 이를 소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로당 핵심 주동자들은 이게 게릴라화가 돼 가지고 이게 한라산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갔고, 곳곳 마을에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에 이 토벌대들이 그걸 소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민들도 결국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달삼이라고 하는 남로당 제주도 도책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으킨 이 남로당의 폭동 사건인데,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하는 이런 부분만 강조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 평화적인 통일정부, 남북 통일정부를 이루는 그런 염원을 위해서 집회하고 시위한 것에 대해서 군경이 무차별로 학살했다. 그래서 그 재임 중에 4.3 사건 기념일에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해가지고 제주도민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 그러니까 사과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은 제주도 4.3 폭동이 공산당인 남로당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른바 남조선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안 된다,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염원을 위해서 집회하고 시위한 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이를 제압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반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48년 4월 3일에는 북한은 이 소련의 괴뢰 정권, 김일성 정권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들어섰고 계속 주장을 하기를 남쪽으로 향해서 통일정부, 남북 단일정부를 구성하자 하는 것을 계속 선전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가능한 지역의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의를 했고, 유엔 감시단이 48년 초, 47년 연말에 이 한국에 주둔해가지고 선거체제를 감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은영 남로당 당수는 46년 이른바 대구 폭동 사건 이후에 미 군정척이 그동안에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남로당의 폭동을 곳곳에서 일으키자 이게 남로당을 해산하고 그 당수인 박은영과 그 일당 간부들의 체포령을 내리니까 북한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해조가
평양에 거점을 두고 지하로 남로당을 계속해서 지도하면서 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이걸 우리는 재헌의원 선거라고 그러죠.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의원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로는 1대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도록 하는 이 5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령을 했는가 하니까 남로당의 전국 조직에 대해서 이 선거를 철저하게 방해해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해라. 그래서 선거 자체가 곳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선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을 해라, 방해하라,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만 이것이 성공했어요. 제주도의 3개 선거구는 4.3 폭동으로 게릴라화된 공산당 지하당과 군경과의 전투행위이기 때문에 5월 10일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은혜의 지령이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제주도의 3개 선거구입니다. 그 후에 본토에서 이렇게 회방 공작을 했지만 그건 다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선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게 됐고, 그리고 7월 17일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을 뽑고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주 4.3 폭동 사건은 5월 10일 선거를 회방하기 위해서 제주도만은 3개 선거구에 남로당이 완벽한 선거 방해 공작에 성공한 그런 경우예요. 이 과정에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양민이 많이 희생됐다. 그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어떻든 그 전투 상황이겠지만은 그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 부분 지금 국가가 어떤 형태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4.3 사건을 48년 4월 3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 숫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8년 4월 3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숫자는 이게 지금은 7, 80대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공산당의 공작과 활동을 사실과 왜곡해가지고 이게 좌파들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4.3 폭동은 양민 학살 사건이고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 학살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입함으로써 여기에 상당 부분이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저와 같은 입장에서 바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 지도부는 놀래가지고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게 이르렀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정당하다, 그의 발언은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수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 지도부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이 사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책무가 윤석열 정권에게 있고 국민의힘 당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